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3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시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마련한 작은 집, 그게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해요. 외아들이 엄마 몰래 그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이에요. 3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보냈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죠. 그런데 한 달 전이에요.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하나 왔거든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요. 경매 개시 통지서였어요.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통지서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어요. 채무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제 이름이었어요. 담보대출 3억 원, 연체 6개월. 내가 언제 돈을 빌렸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날 바로 은행에 전화했어요. 은행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2년 전에 담보대출 신청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서류에 고객님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함을 뒤졌어요. 혹시 내가 깜빡한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서류함 맨 아래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은행 대출 서류 사본이 있었거든요. 2년 전 날짜로요. 제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필체가 조금 달랐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들이요. 아들 준호는 외아들이에요. 결혼한 지 8년 됐고 손주도 하나 있죠. 3년 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요. 준호가 그랬어요. 엄마, 이제 내가 가장이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든든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가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뒀거든요. 엄마, 나 사업 한번 해볼게. 요즘 코인이 대세야. 저는 잘 모르지만 아들이 하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됐나 봐요. 준호가 비싼 시계도 차고 좋은 차도 바꾸더라고요. 엄마, 내년에 강남에 집 하나 사줄게.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해도 잘 안 받고요. 명절에도 안 오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요. 시어머니, 저희 지금 좀 바빠요. 쌀쌀맞게 그러고는 끊어버렸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요. 경매 통지서를 받고 나서요.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 이게 무슨 일이니? 전화를 3번 만에 받더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집을 내가 담보로 돈을 좀 빌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코인이 다 날아갔어. 3억이 다. 엄마 서명은 내가 했어. 엄마 도장도 몰래 가져갔고 아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새끼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화가 났어요. 준호야, 그게 엄마한테 할 짓이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가 나왔어요. 시어머니, 왜 오셨어요? 차갑게 그러더라고요. 수진아,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거실로 들어갔는데 준호는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저희 지금 정말 힘들어요. 근데 시어머니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뭐? 무슨 소리야? 3억 갚으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시어머니 집 하시면 2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귀를 의심했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전세 작은 데라도 구하시면 되잖아요. 시어머니 혼자시니까 작은 데도 충분하시잖아요. 그 말에 정말이지 숨이 막혔어요. 우리는 애도 키워야 하고 제 부모님도 모셔야 해요. 시어머니 집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며느리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이 3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여보, 내가 받는 보험금으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사. 그게 당신 노후 자금이야. 절대 아들한테 주지 마.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 집은 남편이 30년 직장 다니면서요. 매달 보험료 내고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저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정말 집을 팔아야 하나? 아들을 살려야 하나?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도 이제 65이에요. 혼자 살아야 할 시간이 아직 20년은 남았어요. 만약 집을 팔면요. 전세 작은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해요. 아들은 다시 돈을 벌 수 있어요. 아직 35이니까요. 하지만 저는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위조 서명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물어봤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친자식 상대로 고소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어머님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서명 위조는 명백한 범죄예요. 서류를 넣었어요.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법적 대응할 거야? 엄마. 미안하다. 근데 이 집은 내 아버지가 엄마 주신 거야? 엄마도 살아야 해. 너도 이해해줘. 아들은 한참을 울더니 끊었어요.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친아들 감옥 보내실 거예요? 답장 안 했어요. 지금은요. 법원에서 조정 중이에요. 아들은 서명 위조를 인정했고요. 집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손주도 못 보고 있죠. 가끔 후회될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한 걸까? 하지만 거울 앞에 서면 생각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살아야 해.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집, 내가 지켰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위한 희생도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세요. 저처럼 가슴 아픈 선택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노후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어머니.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의 코인, 주식 투자 실패로 부모님 재산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노후도 중요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